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지 이용당하고 싶진 않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이 정도 부담 없는 부탁도 안 들어줘? 처럼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당당하면 노력은 내가 하면서도 만만한 인간 취급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진다. 이 정도 부탁은 당연히 들어주겠지?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서 부탁했다면 애초에 실수다. 사람들 사이에 상호 의존에 필요한 것은 섬세함과 세심함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임경선 에세이 태도에 관하여에 나오는 내용으로 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필요할 때에 거절을 해야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거절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보겠습니다. 음악치료사 조미화, 곽경희의 마음 마사지 지금 출발합니다. 머난 화면에 치면 살며시 다가와 은빛의 환상 심어준 그녀는 나만의 작은 요정 이른 아침 안개처럼 내게로 다가와 너울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로 속삭이네 그녀만 보면 외롭지 않아 슬픈 마음도 멀리 사라져 그녀는 나의 샴푸의 요정 이제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른 아침 안개처럼 내게로 다가와 너울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로 속삭이네 그녀만 보면 외롭지 않아 슬픈 마음도 멀리 사라져 그녀는 나의 샴푸의 요정 이제는 너를 사랑할 거야 멀리서나 홀로 바라보다 그녀는 언제나 나의 꿈 그녀만 보면 외롭지 않아 슬픈 마음도 멀리 사라져 그녀는 나의 샴푸의 요정 이제는 너를 네, 첫 곡은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함께 들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치료사 조미화 곽경희입니다. 네, 저희의 애칭이 있습니다. 지금
5개월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시는 분 손? 네, 저는 마마조라고 해서요. 마음과 마음을 잇는 그런 DJ가 되고 싶어서 마마조라고 지었습니다. 네, 저는 성이 곽씨여서 꽉꽉이입니다. 귀여운 것 같아요. 꽉꽉 꽉꽉꽉. 네. 네, 귀에 쏙쏙 잘 들어오죠? 네네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이번에 음악치료 기법 중에 GIM이라는 드디어 기법이 과제를 있어요. 하셨나요? 네, 과제를 했고 네, 이번 주에 연수가 있어서 네. 이제 레벨 2 과정을 하고 왔습니다. 아. 아직 하는 중이에요. 아직 네, 성장하고 있는. 네, 총 6일을 해야 하는데 네. 그중에 이틀을 했습니다. 네, 하다 보면 재밌을 거예요. 제가 그 과제가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아 정말 과제가 괴롭다. 많긴 많아요. 네. 네,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 분석 심리학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읽어도 뭔지 이해를 절반도 한쪽을 못해요. 읽었는데 네, 다시 읽어야 돼요. 네. 그 문장을 계속 되새기면서 읽어도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해가 되는 날이 오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뭔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네, 레벨 2까지 하셔가지고 네, 미리 네. 선배님으로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책도 읽어보고, 네. 근데 과제하면서 생각했던 건 GIM 프로그램을 내담자에게 적용을 해보고 이제 로그를 쓰잖아요. 네. 어떤 음악 프로그램을 썼고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반응이 있었다라는 걸 쓰면서 제가 재밌더라고요. 그 약간 진짜 상담 심리사 네네네.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죠. 그리고 음악의 힘을 정말 믿게 돼요. 맞아. 사실 치료사는 좀 더 심상을 열어주세요. 어떤 게 보이나요? 이렇게 가이드 역할만 정말 하는 네. 부분이고 이제 기술이 좋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게 이제 언어적으로도 상담 기술이 좀 해야 필요해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본인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는 음악의 역할이 정말 크다라는 네. 걸 이번에도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또 성장하시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레벨 3는 같이 하실. 저 지금 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저는 네. 요즘에 음악치료사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병원 같은데 특강이 좀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네네. 어제는 간호대학교 특강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네. 예비 간호사 네네네. 학생들과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특강 자리여서 네네. 6, 70대 어르신분들이 엄청 많이 오신 거예요. 한 40분 가까이? 특강 주제가 뭐였어요? 음악치료사 1일 특강. 아, 음악치료사에 관한 걸 네네. 소개하는 음악치료에 자리였군요. 관한. 네. 네. 그래서 뭐 재밌게 악기도 연주하고 음악치료 어떤 일 하는지 네네. 이렇게 강의하고 왔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바쁘더라고요. 숙제하시더라고요. 그 벽 쪽에 붙으시고. 숙제하시고 그쵸, 귀는 그쵸. 열려서 이제 듣고 계셨겠죠. 그런데 지역 주민분들이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어르신분들이. 그래서 이것저것 설명해드리고 약간 음악치료사가 뭔지 전도사의 느낌으로 음악의 음악 힘 전도사. 예, 강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악의 효과에 대해서 네,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네네. 네, 저희의 일주일 근황을 말씀드려봤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소라의 바람이 부네요. 음악 함께 들으며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부네요. 춥진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가슴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봐요 정태연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봐요 정태연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정태연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 잡아요 음악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거절의 정의. 상대편의 요구, 제안, 선물, 부탁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참 애매하네요. 선물, 부탁 따위. 네네. 네. 보통 이제 부탁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네. 거절. 거절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절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통은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도 쉽게 부탁을 하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좋게 네. 내가 상황이 어렵다라는 걸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또 부탁을 하시는 단어가 분들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부탁을 거절하는 거 말고 네. 너무 쉽게 근데 그게 너무 빤히 보일 때 그러면 저희들이 마음이 상하죠. 핑거 프린스처럼. 저 선생님이 그거 알려줘가지고 근데 네. 제가 핑풀 잘 그러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검색 좀 해봐. 핑거 프린스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손가락을 써서 검색창에 검색을 할 수 있는 걸 이제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물어볼 거죠. 때 네. 네, 그거를 핑거 프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게 빤히 보일 때는 거절하기 쉽죠, 뭐.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같이 음악 치료 하시는 선생님이 네. GIM 음악 분석 관련해서 어떤 용어를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건 이거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그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텐데 라고 하니까 그냥 전문가한테 직접 듣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전문가시지 않냐. 맞아, 그러면서 맞아. 또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죠. 또 이게 내가 검색하는 거 말고 아는 사람한테 직접 듣고 싶은 맞아, 그 맞아. 맛이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저 그 확
와닿네요. 음. 네, 그래서 거절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찾아보았습니다.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어떤 걸까요? 거절하는 법. 오, 거절하는 법. 예, 잘 많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법. 어려워하는 건가 봐요. 그쵸. 뭐 거절이. 거절이?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거절이? 네. 그리고 거절하다. 네. 거절 영어로. 이 뒤에부터 이제 현실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개팅 거절. 네네. 카카땡페이 거절. 네. 침대 거절 짤. 네네네. 고백 거절. 네. 카카띵 선물하기 거절. 이런 것들이 네네네. 있습니다. 아까 거절이가 뭔지 몰라서 저희 찾아봤더니 곤충이네요? 거절이라는 곤충이 있었네요. 거절이 아니라 거절이. 머저리 할 때 거절이. 그 이름이 거머리 너무 같은데? 슬프다. 거절이. 거머리 같아요. 거머리. 주로 야간에 활동하고 자극받았을 때는 냄새 또는 방어물질을 내뿜거나 죽은 신용을 한다. 아, 그 벌레 중에 네. 냄새 나는 벌레가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전 무는 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요? 잡으면 냄새 나거든요. 아. 그래서 거절이라는 그 벌레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여하튼 이제 우리 그 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절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네네네.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들 검색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카땡 네. 페이를 보내 송금했거나 나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송금을 했는데 그거를 좀 받기도 애매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 또 선물하기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내가 쓰기는 좀 애매한데 싶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까먹고 못 쓰는 네. 경우도 있죠. 맞아요. 저는 그 무슨 땡페이 있잖아요. 네네네. 받아본 적은 없고 네. 몇 번 줘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제 친구 아들이랑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미아 이모, 제 이름 얘기해도 되잖아요. 내 이름은. 미아 이모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모가 만났으면 용돈 좀 줄 텐데. 그랬더니 내 친구 앞에서 요즘에 다 카톡으로 보내. 그러는 거야. 송금. 송금. 그래? 그러면은 이모한테 아이디로 그거 보내봐봐.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냥 시원하게 싸줬죠. 거기에 보면 요즘 그래서 그냥 송금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봉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부자 되세요, 아니면 정산해요, 네. 뭐 축하해요 이런 네. 식으로 봉투를 선택하면은 이제 눌렀을 때 그 문구가 딱 뜨는 거죠. 좀 약간 덜 현금스럽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아들이 맨날 미아 이모 언제 만나냐고. 미아 이모 언제 만나냐고. 그래서 SNS 친구까지 맺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가 다르네요 진짜. 확실히 요구하죠. 아이들은. 아니 아이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내 친구 앞에서 쏙닥쏙닥 요즘에 누가 그걸로 보내. 쏙닥쏙닥. 그래. 네. 그러면 아이디. 그리고 가끔 동기 선생님들 만나서 그냥 내가 밥 사줄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네. 굳이나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그거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n분의 1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정산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n분의 1이 좀 마음은 편해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우리 이날 무슨 일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 사전에 약속하고 그런 거 아니면은 편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에 두 음악치료사 선생님이 이제 놀러 오셔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왜 밥을 왜 사주시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하셔서 요즘은 이게 또 문화가 다른가 보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배려라고 해서 항상 밥을 사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 만나고 싶은데 그것 그럴 때문에 때도 부담이 될까봐 만나자고 말을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아무튼 이 거절에 대해서 이게 선이 좀 경계가 애매모호할 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맞아. 또 한 번 마음 상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요즘 문화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각자. 뭐 좋은 것도 있고. 네. 요즘 그 사람들의 문화와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회는 계속 변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 용어도 너무 변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색칠을 할까? 보이즈 투맨의 End of the Road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붓을 들면 보이는 얼굴 손끝에서 맴도는 너의 눈동자 노랗게 색칠을 할까 아니면 파랗게 하얀 종이 위에 그려진 너의 얼굴 그리고 또 지우고 또 그리고 또 지우고 또 그리고 여러 장을 넘기고 넘겨도 너의 모습 보이질 않네. 그리고 또 지우고 또 그리고 또 지우고 또 그리고 여러 장을 넘기고 넘겨도 너의 모습 보이질 않네.
first time. Maybe I'll forgive you. Maybe you'll try. We should be happy together forever. You and I. Will you love me again like you loved me before? This time I want you to love me much more. This time instead, just come to my bed and baby, just don't let me down. To the end of the road. End of the road. Still I can't. End of the road, and I know I can't let you go. You belong to me. I belong to you. Come to the end of the road. Still I can't let go. It's unnatural. You belong to me. I belong to you. Maybe I'll forgive you. Maybe you'll try. We should be happy together forever. You and I. I'm so lonely. So lonely. So lonely. Lonely. This time instead, just come to my bed and baby, don't let me down. Oh, we go to the end of the road. End of the road. Still I can't. End of the road, and I know I can't let you go. You belong to me. I belong to you. Although we've come to the end of the road. Oh my God. Oh my God. Help me out a little bit, baby. Baby, you belong to me. To the end of the road. Still I can't let go. It's unnatural. You belong to me. I belong to you. Come to the end of the road. Still I can't let go. It's unnatural. You belong to me. I belong to you.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음악 치료사 조미화, 곽경희의 마음 마사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번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자, 1번. 얼떨결에 약속 잡고 후회한다. 네. 저는 약속 잘 안 잡아서 네. 꼭 필요한 약속만 잡아서. 저는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아, 진짜예요? 네. 그렇군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 그런 것 같아요. 1번에 당첨되셨습니다. 자, 2번.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떠맡는다. 정말 어렸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저도 저를 지키는 방법을 맞아. 거절을 잘해서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어느 정도 터득을 했기 때문에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조장. 확 와닿네요. 조장. 네, 조장. 네. 그런 과대. 거. 누군가의 희생을 요하는. 그런데 과대 같은 경우는 아마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 이력에도 도움이 되고. 네네. 네. 이런 보상이 있으면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 3번. 다른 사람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 일은 뒷전이다. 네. 그래요? 전 안 그래요. 저는 제 일 하기도 바빠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는데 네. 나도 내
게 우선이고 내 걸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뭔가 부탁한 것 때문에 내 일이 뒷전이 되는 것 때문에 아, 속이 상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근데 다른 선생님들께서 부탁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많이 물어보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에서는 제가 다 해주려고 아는 게 많아서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돼. 다른 선생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마. 나한테 이게 나한테 네, 네. 선생님 옆에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우땡땡 선생님이 잉 이러고 선생님들이 부탁하는 거는 이제 음악 치료에서 필요한 걸 부탁을 하시고 네.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부탁하실 때 당연하게 부탁하시지 않고 그쵸. 본인 선에서 어렵죠.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걸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맞아요. 이번에는 그냥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면 내 건 언제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실. 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네. 4번 거절할 때 상대방과 멀어질까 두렵다. 저는 네. 안 그래요. 이걸 내가 거절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그 관계는 좀 거기까지인 정리해도 괜찮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네, 네, 맞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렵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긴 할 거예요. 거절할 때 상대방과 멀어질까 두렵다. 그 좋은 사람이고 싶은 그런 좋은 컴플렉스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소개시켜. 그런 좋은 사람이고 싶은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그 상대방한테 컴플렉스 없나 봐요.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니까 그래서 네.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져서 5번. 착하다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내가 이 부탁을 계속 네. 들어준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너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지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정작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착하다는 말이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왜 나한테 착하다는 말을 하지? 착하다는 게 또 착하다는 말로 날 뭘 이끌려고? 칭찬은 아니더라고요. 착하다는 게 그쵸. 요즘은 그렇죠. 착하다는 말이 칭찬은 아니죠. 그게 자기 실속 못 챙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가로치고 살짝 양보 잘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착한 건 착한 걸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6번. 거절하면 뒤에서 욕할 것 같고 불안하다. 이게 아까 어떠세요? 멀어질까 두렵다라고 했던 거랑 또 비슷할 것 같아요. 멀어져가는 네, 연관이 뒷모습을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네. 근데 또 거절하면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더 너무 좀 쫌생이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성이 문제가 있는 욕하는 거죠. 것 자체가 본인이 부탁을 그러니까요. 해놓고서. 저는 근데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욕하든지 말든지. 네. 너무 건강하신데요? 그런 경우를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나 뭐 이런 경우 네네. 내가 사실이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하거나 오해하거나 맞아요. 이런 몇 맞아요. 번의 경우를 겪어보니 그냥 내 마음 하나 챙기고 그냥 그들은 그들의 시간에 저런 게 재밌나 보다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요즘 그 프로그램 중에 네. 솔로들이 나와서 연애하는 그거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대리만족인가? 아니 저 그런 한 거 번도 본 아닌데. 적 없거든요. 그걸 보고 어떻게 대리만족을 하겠어요. 왜 그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도 사실 남연애하는 거 안 궁금해가지고 네, 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그 한 프로그램이 엄청 이슈라고 네, 논란이 엄청 많다라고 해서 우연히 그 짤을 보게 됐어요. 짧은 짤.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말이 계속 와전이 돼요. 아 진짜요? 거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뒤에서 걔가 이랬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싫어. 게 와글와글와글 하면서 그 말이 와전이 또- 돼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말이 돼요? 오해가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 어떠한 참여하시는 분이 이거는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와전됐기 때문에 그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를 해라라고 정리를 하시는 거 보고 저분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거 되게 자극적이에요. 인간 그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축약체라고 해야 되나? 오,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극적이어서. 저는 네. 이제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한 번 그 학생들과 교수님과 저와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네네. 다른 학생들이 교수님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경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걸 문제를 꺼냈죠. 그리고 오, 그냥 네. 다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게 없고 이런 이야기로 오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을 한 친구들이 엄청 얼굴이 빨개지면서 오, 교수님도 오해를 푸셨고 오, 네네. 또 그걸 겪으면서 제가 조금 어쨌든 단호박 스타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닮고 싶은 어. 부분이에요.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구나. 사람들이 네네. 그냥 나 혼자 상처받고 이런 게 아니고 오해 아닌 건 풀자. 맞아요. 네. 그래야 내 마음에도 병이 안 생기고, 그리고 어쨌거나 없던 사실에 대해서 네. 사실인 것처럼 음모론을 꾸민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지금 대처하신 것처럼.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공론화해서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안 좋은 일을 거짓말로. 빨리 잊어버린 게 네, 좋죠. 네. 그래서 공론화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했어요. 정리가 이야기하는 됐어요. 게 제일 좋은 것 네. 같기는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절이나 이게 잘못된 오해를 네, 풀어가는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7번. 이런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지만 정작 고치지는 못한다. 저는 근데 이게 나이 들면서 조금 괜찮아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어르신. 네. 이게 20대보다는 30대 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맞아, 할 수 있다. 유연해져요. 그쵸. 아이, 뭐, 다 살아요. 제가 방금 전에도 그런 단호박인 면을 담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좀 우유부단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제가 결단할 땐 되게 단호하게 결단을 하는데 네. 관계에 있어서는 결단을 잘 못해요. 저는 너무 결단을 심하게 단호박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그게 좀 약간 유해졌어요. 이러면 너무 심하게 이러면 거절한 거보다 이상의 상처를 나도 모르게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네, 이걸 네.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격이 이렇게 중간 지점으로 좀 유들유들해지는 그러네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이 체크리스트는요. 책 잠시만 끊어보자고요. 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소라의 가을 시선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는 모두 돌아가 제자리에 앉는다 불타는 열정에 그리워졌던 고운 얼굴들이 미소를 보내는 시간 떠나간 착한 연인들 서로 안부를 묻고 다락방 전설이 끝나기 전에 그리운 손을 잡고 고맙다 인사를 하네 유리 거울로
깊어지라고 더 깊어지라고 평화롭게 반짝이면서 안으로 드는 사랑 아름다운 이 용서를 만드네 드높은 모든 것 이해하며 감싸 안아주는 투명한 가을 모든 것 이해하며 감싸 안아주는 투명한 가을날 네, 음악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번엔 거절 잘하는 사람들 특징 6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자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 이건 저는 완전 확실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네. 나쁜 게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희 남편이 다른 사람들 신경을 좀 많이 써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를 본인이 막 더 고민을 하고 본인이 누군가를 챙겨주는 거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느 날 머리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원형 탈모. 나 지금 본인도-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아니, 본인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했던 그것 것 때문에? 같아요. 사람을 관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네. 본인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상대방한테 그렇게 피드백이 안 오고 또 관계가 좋게만은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음. 직업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것 얘기 안 하고 막 남편 얘기로 돌려서. 네. 네. 2번, 감정적 짐으로부터 자유롭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음악 치료하면서 갑자기 어르신들이 돌아가신다거나 맞아요. 상대방 내담자의 감정이 저한테 전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건 분리해야 된다. 네, 네, 그런 맞아요. 교육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점차 분리해가면서 나의 성장 시간을 좀 가져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 특히나 더 뭔가 이렇게 전이가 잘 되는 내담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담자들의 상황이 특히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의 상황을 나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내가 괴로워하면 안 되는데 가끔 그 상황이 전이가 되고 감정이 전이가 되면 사람이니까요. 괴로워지더라고요. 대신 화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들이 가끔 무슨 일을 겪었을 때 화가 나면 제가 가서 막 싸워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는 아니고 든든한 친구. 진짜 친한 친구들만. 너무 든든한. 그래서 왜 뭐야 말해봐. 아니야. 자기네들께 아니야 얘기해봐. 뭔데? 아니야. 쫓아갈까봐. 쫓아갈까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네. 네, 감정적 짐으로부터 자유로운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3번, 예의가 바르다. 맞아요. 저 예의 발라요. 네. 선생님도 그렇고. 네. 그 적절하게 그 선을 딱 지키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얘기하는 게 어렵지만 굉장히 필요합니다. 큰 스킬이죠. 고급 맞아, 스킬. 맞아. 기술입니다. 네. 4번,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맞아요.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다면 네.
뭐 맞아. 이 대안을 대안 줄 수는 있죠. 제시하는 네, 노력이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이제 연주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네. 일정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특이 악기 같은 경우 자기 못 오면 다 자기 친구라도 꽂아주는 그런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있어요. 뭐 저 안 되면 다른 선생님 보내드리고 저도 근데 사실 그러거든요. 제가 못 가면 어디 연락해 보세요. 뭐 거기 만약에 지방이에요. 지방 학교에서 너무 거리가 머니까 못 가면 거기에 음악치료학과 있으니까 학과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네, 네. 모르니까 그렇죠, 그 정보가. 그렇죠. 네, 그래서 대안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5번 거절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렇죠. 그냥 기회 없이 거절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심리학 실험 중에 네. 그 여러 사람들이 복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누가 중간에 저 복사 좀 먼저 해도 될까요? 라고 그냥 그 얘기만 했었을 때는 한 65%에서 75%만 오케이를 했대요. 하고,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급해서 그러는데 제가 먼저 복사를 해도 될까요? 했었을 때는 95%. 보통은 뭐 이유가 있으면 네. 이해해 주죠. 앞에 그 퍼센테이지가 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근데 그 거절하는 이유 because를 되게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야 돼서 먼저 할게요 라고만 얘기해도 70%였던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하죠. 그게 뭐? 그러니까 때문에 라는 이유를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이거 그 다른 친구를 통해서 배운 건데요. 제가 무슨 공연을 같이 하자 그랬어요. 네. 근데 자기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단호박이어가지고 안 돼요. 이날 바빠서 어렵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났는데 이 친구는 구구절절하게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를 어디에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주말이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 너무 하고 싶지만 죄송하다. 대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기회 맞으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절의 이유를 너무 정중하게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제가 이해가 되면서 애 엄마한테 무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네, 미안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그 친구는 거절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 태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단호박처럼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좀 이유를 설명을 하고 납득이 되게끔 이렇게 설명을 잘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배웠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 네. 마지막 6번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네. 그 사례랑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미저리 아시나요? 미저리. 네, 영화요. 미저리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집착. 그쵸. 집착하고 저희 스토커를 떠올리잖아요. 그쵸. 너 미저리니?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계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누군가에게 집착을 하는 캐릭터를 미저리라고 하는데 최근에 드라마 중에 이연애는 불가항력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네. 그게 주술 이런 연관이 돼서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는 저 드라마인데 이거 안 봐가지고요. 네. 뭐 내용보다는 그 드라마 안에서 이제 화원 사장님이 주인공을 스토킹을 해요. 왜요? 조보아 씨가 연기하는 홍조라는 캐릭터를 네. 이제 스토킹을 하는데 그 이유 시작은 그거예요. 나의 죽은 아내와 너무 닮았어요. 무서워요. 그게 시작인데 이제 처음에는 죽은 아내와 닮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인공이 그 홍조가 측은함을 가지고 아내분 얘기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하세요라고 호의를 베풀죠. 근데 이제 드라마니까. 상대방이 원래는 일로 만난 사이니까 또 네.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좀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다가 어느 날 회사 앞으로 꽃을 들고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언제든지 아내 얘기 하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냐. 네. 나는 아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가 나네요 지금. 네. 이제 그 상황부터 이제 쎄함을 느끼고 거리를 둬야겠다라는 걸 인지를 한 거예요. 네. 주인공 홍조가. 그래서 네. 거절을 하는데 이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스토킹을 하는 사람한테는 스토커에게는 거절도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단호하게 안 된다, 노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도 상황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반응조차도 거절하는 것조차도 자신에게 반응을 해줬다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단호한 거절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상대에 있다. 따라 거절의 방법이 다른 거죠. 네네네. 거절하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네, 그 거절도 반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무반응이 대응이다. 결국에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맞아. 어떻게 예의 있게.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남을. 네, 오늘은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갈 텐데요. 나얼의 바람기억 함께 듣겠습니다.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숨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거절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인간관계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걸 거역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되레 어색한 일입니다. 거절을 잘하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반사신경을 단련시켜야 하는 것인데요. 몇 가지 거절 멘트 버전을 챙겨놓고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줄 수 있는 것과 들어줄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아니다 싶으면 서로 확실히 노를 말하고 오로지 내가 기꺼이 책임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예스를 하는 것, 어른으로서 꼭 갖추고 싶은 습성입니다. 지금까지 음악치료사 조미화, 곽경희의 마음 마사지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